저는 올해 28입니다. 지방의 한 국립대에 다니다가 군 복무를 마친 뒤 복학하지 않고 바로 사회로 나왔습니다.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않았거든요. 아버지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 세상을 떠나셨고, 어머니는 그 뒤로 혼자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시며 저와 누나를 키우셨습니다. 누나는 저보다 5살이 많습니다. 제게는 누나이기 이전에 엄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제 성적표를 가장 먼저 확인하던 사람도 누나였고, 대학 진학할 때에도 첫 연애를 할 때에도 제 옆에서 항상 먼저 겪은 걸 바탕으로 조언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엄마는 생계를 책임졌고 누나는 제 인생을 책임지려 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 덕분에 저는 위태로운 삶을 그래도 버틸 수 있었죠. 그런 누나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어릴 때부터 늘 저를 챙겨주던 사람이 드디어 자기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니 기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시원섭섭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어느 날 어머니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나 이번 주에 예식장 계약하러 간다더라. 내가 가게 때문에 못 나가니까 네가 대신 좀 전해줘라. 어머니가 내민 봉투엔 80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날은 마침 누나와 만나기로 했던 날이었기에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봉투를 가방에 넣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돈을 손에 쥔 순간부터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돈으로 조금만 불리면 누나한테 더 큰 선물을 줄 수 있지 않을까? 800을 1000으로 만들어서 전해주면 오히려 더 좋아하지 않을까? 처음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절대 잃지 않겠다는 확신 아니 착각이었죠. 그날 밤 유튜브에 주식 초보라고 검색했습니다. 내일 상한가 갑니다. 형 믿고 탔다가 인생 역전했습니다. 수익 인증 화려한 그래프 대박난 썰들. 그 영상들에 휘둘리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봉투 속에서 100만 원을 꺼내 계좌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추천받은 종목 하나를 샀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플러스 7%. 단 하루 만에 7만 원의 수익이 생겼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도 돈이 불어나는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200만 원을 넣었습니다. 이번엔 상한가. 순식간에 15%, 230만 원이 됐습니다. 그때부터는 제가 뭔가 특별한 재능이라도 가진 줄 알았습니다. 이게 내 길일지도 몰라. 진작 이렇게 해볼걸. 그렇게 돈을 더 넣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500만 원 전액을 주식에 쏟았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시작된 거품은 터졌습니다. 하루는 마이너스 5%, 그 다음날은 마이너스 12%. 에이 반등하겠지. 하지만 주가는 계속 떨어졌고 거래량은 줄었으며 결국 투자주의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모니터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종일 숫자만 바라봤습니다. 어떤 날은 손가락이 계좌를 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도 복구는 해야 하니까. 저는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한도가 300만 원이었고 그마저도 전부 주식에 넣었습니다. 이번엔 진짜라는 생각으로. 하지만 결과는 더 참담했습니다. 관리 종목 지정 거래 정지. 돈이 날아간 게 아니라 제 정신이 무너졌습니다. 그 주식이 뭔 회사인지 대표는 누군지 뭘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급등주 단타 상한가.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도박을 했던 겁니다. 하루하루가 무너졌습니다. 계좌는 파란색뿐이고 전화벨만 울려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밥은 먹어도 맛이 없었고 잠은 누워도 오지 않았습니다. 불 꺼진 방 안에서 새벽까지 멍하니 주식앱만 들여다봤습니다. 누나의 결혼은 2달 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혹시 그 돈 괜찮지? 날짜 되면 말해줘.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걱정 마. 아직 안 썼어.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통장엔 남은 돈이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퇴근 후엔 곧바로 배달앱에 접속합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콜이 뜨면 바로 오토바이를 잡고 출발합니다. 몸이 지치고 허리가 휘청거려도 쉬지 않고 뛰고 또 뜁니다. 한 달에 남는 돈은 약 180만 원. 생활비를 줄이고 그중 150만 원 이상을 따로 모으고 있습니다. 누나는 아직도 그 돈이 결혼식 계약금으로 묶여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 일도 없던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SNS는 끊었습니다. 친구들의 해외여행 사진, 맛집, 수익 인증. 그걸 보는 게 너무 부러워서 솔직히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요즘은 시간 날 때마다 가계부를 씁니다. 유튜브 대신 책으로 재무제표를 공부하고 종잣돈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다시 생각합니다. 주식 앱은 지웠지만 다시는 누군가의 돈을 함부로 굴리지 않겠다는 다짐은 매일 새로 쓰고 있습니다. 누나에게 언젠가 말해야겠지요. 사실은 그때 그 돈.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빈손으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결혼식 전까지 최소한 800만 원은 다시 모아놓고 싶습니다. 그래야 제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얼마나 후회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반성했는지를 누나에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퇴근 후 헬멧을 씁니다. 하루에 4시간 자고 손등이 타고 무릎이 아파와도 저는 그 하나의 목표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누나 미안해. 하지만 다시 채웠어. 그 말을 하기 전까진 저는 괜찮은 척하며 오늘도 달립니다. 그 집착 하나로 매일을 버팁니다.